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윤정란 교수님 사진과 실물 똑같습니다. 자, 상담 경력이 어마어마하세요. 어마어마하세요. 정말로. 특별히 가정 상담, 또 뭐 보통 상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고 치유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상담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만나고 너를 닮는다라는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을 위한 소통에 관한 이야기, 또 사랑에 관한 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교수님 환영합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할까요? 조금만 더 내릴게요. 예, 예. 잘 안 내려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할게요. 예, 예. 예, 저기 목사님 근데 몇 시까지 지금 50분이라서요. 예. 얼만큼? 괜찮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쓰니까 참 감사해요. 저희 조경미 목사님은 맑은생 강천교회에서 뵙고요. 함께 사역을 하던 동역자셨고요. 제가 97년부터 2021년까지 25년 유아부 사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성경학교를 보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약간 눈물이 나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대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는데, 지금 예가교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모습들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100배, 1000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학교, 그리고 아이들, 교사, 이런 어떤 매스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과 조금 이제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노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마라. 무조건 다 들어줘라. 아이들 말을 다 그냥 오냐오냐 다 들어줘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노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왜 자녀들이 노여울까요? 그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일 수 있겠죠. 예,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하지 않아. 나한테만 얘기해. 이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조금 노여하고, 예, 분노하고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왜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들께서, 예, 감정을, 예, 폭발시키는 모습이라던가 자녀에게 하는 감정의 어떠한 처리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예,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예,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주고 사나,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위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요, 마음 가운데 분노합니다. 예, 그 분노와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전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으신 분들이 다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같은 동기 병사, 같은 친구 병사가, 그러니까 총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그거를 전쟁 중이기 때문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싸워야만 하는 그때의 그 병사의 스트레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싸울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트레스의 그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좋고 너가 좋아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서로 좋아서 만나서 사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선택의 여지 없이 여러분들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 저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자녀들은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가장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사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우리 아이를 가졌다,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담 현장에 지금 16년 차예요. 월드비전에서만. 예, 그런데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낳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노력해서 생기지 않더라고요. 예, 너무나 안타깝죠. 막 그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요, 고백되어지는 게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알겠어요. 예, 예,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말과 행동, 예,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속상할 때 있고요. 정말 지칠 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나의 죄성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둬버려. 그냥 놔둬버리는 거는 인간이 아니올시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예, 애쓰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다고. 어떻게 치열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가 너무너무 잘 안 돼서 제 마음에 뭐라 그래 우리가 직접 살인하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너 이미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죄성은 저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아주 시시때때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지금도 열심히 늘 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왜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요. 한 분도 동일한 분이 없으세요. 예, 서로 옆에 좀 쳐다보세요. 나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나? 예, 다 다르게 생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평균 한 6분을 만나고요. 많이 만날 때는 10분까지 만나요. 완전히 전문가들은 미쳤다고 해요, 저한테. 예, 미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만나도 지금 16년째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방학 중에 검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4~5시간을 막 연속으로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 밑에서 냉방병처럼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우리 예가교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와서 저 사실은 이 음성보다 조금 더 예쁘거든요. 그런데 좀 아쉽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자녀보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저는요, 자녀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내 자녀 때문에 살아요. 내 아이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요. 특히 너무나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혼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더 그래요. 내 딸 때문에 살아요. 내 아들 때문에 살아요. 저는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커서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을 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요, 좋은 방법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요, 그냥 열심히 살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부싸움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잘 클 수 있는 방법은요, 엄마 아빠가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복한 모습은요, 내가 나의 마음을 전하고 당신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나를 만나고 너를 닮는다예요. 닮아간다라는 닮는다가 아니고요, 담아준다는 닮는다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그때그때 달라지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물도 그래요. 물을요, 어떤 학자들은요, 찬물을 먹는 게 좋다고 하죠. 어떤 학자들은요,
좀 우리 체온이랑 비슷한 온도의 물을 먹는 게 좋다고 하죠?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예,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쩌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기 위해서요. 유아교육도 전공을 했어요. 학부 전공이 한 3개가 돼요. 그런데 유아교육 전공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아이를 좀 잘 키워볼까 하고.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요. 더 힘들어졌어요. 몬테소리 박사님은 이렇게 하라 그래요. 피아제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듀이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돼?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변함없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1독 이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시편 127편 제가 잠깐 보고 싶은데요. 시편 127편 말씀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 127편 제일 앞에 뭐가 나왔냐 하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이미 자녀를 많이 키우신 분들도요. 아마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자녀 둘을 결혼을 했고요. 지금 셋째 29 아들만 저희 집에서 같이 있는데 저녁 때 안 들어오잖아요. 11시 그때까지도 안 들어오면요. 마음이 두근두근 약간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안전히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 29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자녀들 다 결혼하고 손주들까지 보신 그런 분들도 우리 손주들 어디 안 다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고백했던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따라서 학교를 갈 수도 없고요. 우리 아이를 따라서 어린이집을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늘 딸을 둘 키우는 엄마였어요. 늘 그 아이를 보호하고 늘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정성스럽게는 안 한 것 같은데 그 엄마는 정말 너무 정성스러웠어요. 놀이터 나갈 때마다요. 같이 엄마가 늘 앉아서 아이가 노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5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 아이가요. 미끄럼틀을 올라갔어요. 미끄럼틀 올라가고 엄마가 거기 놀이터 벤치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서는요. 그 미끄럼틀 이렇게 내려온다고 탔는데 갑자기 삐끗하더니 거기서 떨어졌어요. 우리 큰아이가 7살 때 사건이에요. 예. 그 첫째 아이가 우리 큰아이랑 친구였거든요. 엄마는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나갔잖아요. 그 아이 엄마가 그때 당시에 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예.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 아시죠? 예. 저는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 더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는 제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특히 우리 아들이 4살 때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예.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 정성스럽게 보살필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수진이, 혜진이, 도영이 지켜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키운 것보다 훨씬 멋있게 키우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 먼저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요. 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는 그 마음이 기본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의 감정. 여러분들, 감정을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왠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혹시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이러면서 기분이 나빴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걸까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걸까요? 예, 무엇이 먼저이냐 하면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막 이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먼저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었나요? 먼저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감정을 만나야 되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의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감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죠. 아빠들은 뭐 운동도 가르치고요. 엄마들은 글도 가르치고 뭐 그리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런 감정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혹시 가르치는 적이 있으신가요? 잘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나의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배웠죠? 우리 이미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배웠어요. 부모님들은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들은요, 감정을요 표현하는 것보다 억압하는 것이 옳다라고 배웠어요. 슬플 때 너 눈물 흘리지 마, 울지 마, 어디 남자가, 이런 식으로 배웠고요. 괴로울 때요, 화가 날 때요, 너 지금 너 화내는 거니? 이런 식으로 비난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대로 자녀들에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화를 낼 때 너 지금 뭐야? 지금 화내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해? 지금 너 울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슬픈 것도 억지로 참아야 되고 화나는 것도 표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감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존 가트맨 박사님이라는 이분은 뭘로 유명하죠?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이 감정을 부모들이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녀 양육 방식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냐 하면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 코칭형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딱 채고 왠지 감정 코칭형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감정 코칭형, 예,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죠. 예, 감정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예, 감정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짜증내고 화내고 또 뭐예요? 아주 슬퍼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건 다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와요? 안에서 와요. 안에서 와요. 안에서 오는데 그 감정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누가 옆에 친구가요. 우리 남자친구도 있는데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이걸 갖다가 확 하면서 이거 탁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화가 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예요? 화를 내는 방법이 문제인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막 억울하고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부정적 감정들은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를 많이 아실 텐데 그 방어 기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는 아이한테 너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적절히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기만 하면, 예.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늘 친절하시고, 늘 온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예. 술을 드시면 갑자기 돌변해서 완전히 폭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래요? 이 속에 감정을 쌓아둬서 그래요. 적절하게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예, 그러면 웃는 것만이 좋은 감정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 웃을 수 있는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나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거는 비단 자녀를 키우는 분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예요. 나 스스로를 소중히 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소중히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잘 바라봐 줘야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사실 감정을 처리하는 걸 잘 못 배웠다 그랬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나빠서요? 우리 윗세대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자녀들한테 감정 처리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줬나요? 모르셔서요. 예.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요. 특히 외국보다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심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좋아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슬퍼도 너무 슬퍼하면 안 돼. 그리고 화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화 안 난 척.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지금 근데 너무 심각한 거는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서도요, 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했던 모습을 어느 날인가부터는 남편이 하고요. 남편이 했던 모습을 어느 날인가는 부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어느 날인가는 자녀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심지어는 저는 유아부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닮아가요. 예. 예, 그리고 아이들이요, 말씀 듣고 나서요, 집에 가서요, 제 흉내를 낸대요. 예, 우리 윤정란 간사님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흉내를 낸대요. 예,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묘하게 우리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머리 안에는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거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엄마 아빠의 모습이 딱딱 찍히는 거예요. 딱딱 찍혀요. 예, 저도요. 예, 저도 부모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요. 아이들 보고요. 어느 날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예, 알아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걷는 모습, 웃는 모습, 말하는 뭐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우리는요, 거울 신경세포가 뇌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렇게, 예, 탁탁 찍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보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예. 요게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가정이에요. 여기에요, 어떤 가정은 빨간 물이고요. 어떤 가정은 노란 물이고요. 어떤 가정은 초록 물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각자는 무슨 물이 들어요? 그 색깔에 따라 물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또 방문해도 그 가정에 향기가 있죠. 그렇죠? 예, 향기도 있고요. 각각 달라요. 우리 가정에 만약에 이 아빠랑 나랑 우리 아이들 셋이 사는 우리 집이요, 초록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초록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죠.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그렇죠. 예, 예. 누구 닮지 않았어요. 다 부모님 닮았어요. 예. 그러면 존 가트맨 박사님이 그러면 내가 처리하는 그 감정 방식에 따라서 양육 방식이 바뀐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양육 방식이 바뀐다. 어떻게요? 축소 전환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이가요 막 화낼 때요 막 울어요. 정신없이 막 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분들 잘하시는 거 있는데 예.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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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우리 저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까?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 놀이동산 갈까? 장난감 하나 사줄까? 그거예요. 축소 전환. 예, 왜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에는요, 이런 거 감정 나쁜 거야. 이런 거 감정은 절대 표현하면은 별로 좋지 않아. 해로워. 너에게 해로운 거야. 왜? 엄마 아빠 스스로가 이런 분노하는 감정이나 슬퍼하는 감정이나 억울해하는 감정이나 짜증내는 감정이나 이런 거는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 그 자체를 읽어주기보다 빨리 전환시켜야 돼.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즐거운 감정으로 빨리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너무 슬퍼. 그런데 나의 슬픈 감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자꾸 전환시키려고 하면 더 크게 울어요.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속상하다고. 나 너무 화난다고. 더 크게 확장해서 알리려고 해요. 누구한테 알리려고 해요? 엄마 아빠한테 알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너무나 정성스럽게 막 안고 아유 그래 정란아 울지 말고 엄마랑 뭐 사줄까 뭐 사줄까 우리 정란이가 좋아하는 뭐 사줄까 이러면서 막 달래준단 말이죠. 엄마가 달래줄 때 아 내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막 화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감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느낌,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 그러면은 이거 이제 방법이 들어가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요. 내가 너무 화가 나. 아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났구나. 되게 많이 속상하구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도 나 지금 너무 슬프구나. 나 지금 너무 속상하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을 할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예, 일단 빨리 지나가고 방법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예, 억압형이 있어요. 두 번째로. 억압형인 경우에는요, 축소 전환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은 나쁜 감정이니까 표현하지 마.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예, 제가 3일 전에 만났던 아이 지능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임상심리사라서 검사를 해요. 심리 검사를 하는데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인지 발달이 굉장히 우수해요. 상당히 우수한데 정서가 안 좋아요. 정서가 안 좋아서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제 해석 상담을 할 때 어머니 우리 아무개가 인지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키우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지금 불안감이 너무나 높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이가 외동이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키우시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이 아빠가요 아이한테 엄청 잘해줘요. 예, 되게 잘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럴 때가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요? 예. 엄청 잘해주다가 막 불같이 화를 낸대요. 막 불같이 화를 낸대요. 그러면 아이가 막 그 아빠 눈치를 막 보고 막 그러는데 한 사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디 여행을 갔대요. 근데 여행지에서 친구를 사귀었나 봐요. 친구를 사귀어서 걔가 외동이니까 친구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쵸? 그래서 막 얘기하고 같이 놀고 여행지에서 막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집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빠이빠이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그것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막 너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그만 울어 그만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막 화를 내고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더 소스라치게 울고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뭐예요? 슬퍼요. 슬픈데 어떻게 했어요? 너 슬퍼하는 건 나쁜 거야. 울지 마. 그러면서 비난까지 한 거예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억압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여자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밤에 이제 잘 자 이러면서 이제 방에 들여보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라고 해서 이제 잘 자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뭐예요? 인형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오면서 엄마 무서워 이러고 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뭐가 무섭니? 뭐가 무서워?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가 무서워요? 엄마 귀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여담인데요. 아이가 자다가 꿈꿀 때, 예, 귀신 보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누굴까요? 맞아요. 누구예요? 여기, 예, 엄마예요. 예, 엄마가 그 화내고 혼낼 때 그 모습이 아이들 꿈에서는 예, 귀신처럼 나타나요. 예, 그럼 이때 뭐예요?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어떻게? 뭐가 무섭니?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정란이가 많이 무섭구나. 많이 무섭구나. 일단 읽어주는데, 그러면 어쩌라고. 예? 많은 그 강사들이 있구나. 이것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얘기를 안 해줘갖고. 그쵸? 뭐 맨날 꾸나 그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줄게요. 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 방임은요, 이거 정말 많이 하세요. 왜? 부모교육 강사들이 꾸나를 많이 가르쳐 주셔갖고, 예, 꾸나 해요. 왜요? 감정은 다 읽어줘요. 아이고, 우리 딸이 슬프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이 화났구나. 아이고, 우리 딸이 짜증났구나. 이런 거는 잘해줘. 감정은 읽어줘. 감정은 읽어주는데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한계는 가르쳐 주지 않고요. 예,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 학교 현장에서 정말 저도 현장에서 ADHD나 아니면은 소아 우울이나 불안장애나 여러 가지 그런 제일 많은 군이요. 내재화, 외현화 이렇게 나누어서 내재화에는 우울, 불안, 외현화에는 예, ADHD, 예, 그런 증상이 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인 아이들도요, 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방임형의 양육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그 테두리를 안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예, 행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방임형 아이들인 경우에는요. 자기 감정만 중요해. 왜? 부모님들이 다 감정을 다 읽어줬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돼. 예, 무엇이든지 다 감정을 표현해.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어때요? 인간은요. 혼자 서서 살지 않아요. 인간은요. 같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는 어떻게 해요?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힘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요. 여러분들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거예요. 그 버스에 탑승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이 애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 공사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어디 뭐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 각각의 현장에서 일을 해요. 예, 가게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뭐예요? 내가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혼자만이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임형의 자녀들, 방임형의 아이들은요, 어떠한 방임형의 양육 태도를 보이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감정만 중요해. 다른 아이들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가 떨어지죠? 사회성이 떨어져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면 어쩌라고? 예. 감정 코치를 하라고요. 감정 코치를 하라고요. 감정 코치는요, 방임형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자녀들을 잘 존중하고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를 못한다? 한계를 안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질 않는다. 그래서 방임형의 양육 방식을 보이는 분들은 감정 코치로 가실 분들이 많아요. 양육 방식 검사를 하게 되면 예, 이것을 4가지를 거의 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정 코치를 하시는 분들은요, 한 30%에서 40% 정도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감정 코치는 뭐냐? 자녀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까 예가교에 보니까 공감이라고 써요. 있던 그쵸, 공감. 예, 예. 공감. 여러분들 공감, 상담 현장에서 공감을 상당히 많이, 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공감이 뭘까요? 공감이 뭘까요? 에? 감정을 공유해요. 한자를 그냥 푸셨네. 예, 공감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다가. 예, 길을 가다가요. 길을 가다가, 요셉처럼, 예, 웅덩이에 이렇게, 예, 빠뜨려진 게 아니라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웅덩이에 빠졌어요. 예, 그러면, 예, 공감이 뭘까 보세요. 옆에서, 아이고, 내가 줄 내려줄게. 거기 좀 올라와.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A. 그 다음에, 아이고, 너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불편해. 그러면서, 예, 같이 들어가서 그 밑에서 받쳐 올려줘. 그게 B. 뭐가 공감일까요? 아, 딩동댕. 그렇죠. 예, 공감은요, 힘내, 힘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거기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그 현장에 같이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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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겠다 아이고 우리 딸 그랬어 이거는 그냥 공감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녀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함께 느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나. 자녀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요. 요즘 부모님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죠? 뭐예요? 검색. 우리 아이 유모차를 어떤 걸 사주지? 우리 아이 옷을 뭘 사줘야 될까? 우리 아이 뭘 먹이지? 아, 다른 집들은 교육을 뭘 시키지? 하면서요. 막 검색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거 검색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지? 속상한 거가 뭐가 있을까? 아이의 표정을 보고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거 그거는 많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녀의 감정을 같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먼저 감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요. 나의 감정을 알아야 된다. 예. 그 한자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시죠? 예,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가 봐요. 예, 예,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예,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차려요. 예, 나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 내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뚜껑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뚜껑 열리기 전에 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지금 굉장히 슬퍼.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렇게 슬프지? 가만히 멈춰서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이구나. 알게 돼요. 예.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의 감정, 내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감정도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 부인분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이제 어쩌다가 옆집 아줌마랑 얘기를 했는데 옆집 아줌마가 열을 올렸단 말이에요. 아유, 엄마, 그 엄마, 엄마는 좀 그런 면이 있잖아. 아유, 좀 그렇지. 이러면, 아, 그래요? 제가 그랬나요? 예, 이러고서는 이제 속상해갖고 이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해요. 여보. 아니,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남편은 뭐라 그래? 우리 남자분들. 그래. 좀 그런 거 있지, 자기. 이러나. 당신은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남편이야? 그렇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뭐예요? 예? 부인이 말하는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이 와이프가 지금 되게 속상하구나. 그걸 알잖아요. 아니 당신 되게 속상했나 보다. 그것만 그렇게만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응?
누가 재판장 삼았어요? 누가? 예? 재판장 삼지 않았잖아. 옳고 그른 거 누가 분별해달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남편들은요, 꼭 남의 편 돼갖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막 속상하게 만들어. 그쵸? 이제는 그 옆집 아줌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나 문제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얘기할 때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돼요. 나는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부인들이 또 그래요. 뭐 시댁 이제 뭐 건이랑 해서 기분이 좀 상했어. 그래갖고 뭐 남편밖에 믿을 사람 없으니까 남편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아까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 너무 속상했어.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러죠.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뭐 기분 나쁠 일이야. 예. 남편 입장에서는 그거 기분 나쁠 일 아니에요. 예. 왜? 자기 엄마니까, 자기 식구니까, 왜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 나 며느리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자기가 그때 기분이 나빴구나. 속상했구나. 그거를 완전히 100% 알지는 못할 수 있어. 공감이 안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자분들은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또 이제 안 통한다. 아,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이러면서 이제 말을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거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분이 나빴다고. 그럴 때는, 아, 속상했구나. 그래,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예,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그때 화났구나, 속상했구나,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욕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막 짜증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에서 예, 그 감정의 그 내용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화가 난 거였구나. 억울한 거였구나. 남자애들 학교에서, 예? 와갖고 막 이러는 게 왜 그래요? 억울한 경우가 많죠. 선생님이 걔 얘기만 듣잖아. 막 이러면서. 내가 안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아, 우리 아들이 억울했구나. 그래서, 다시 그때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요. 예,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들어줄 수밖에 없죠.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우리 남자친구들 너무 열심히 잘 듣는다. 잘 들어주니까 선생님이 너무 있지?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야. 왜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당신이 중요해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예, 옆에 와이프가 남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아이고 저거 금수봐 오늘 어디 가기로 했는데 어디가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은 얘기하다가 당신 내 말 들어 안 들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잖아요. 왜 기분 나빠요? 나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당신이 내가 말할 때 나 안 쳐다보고 내 말 안 들으면 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뭐예요? 기분 나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보다요. 그 가정에서 잘 그렇게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나는 당신이 내가 말할 때 눈을 맞추고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는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MBTI 스타일에 따라서 결론만 핵심만 짠 얘기해야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인투이션. 두 번째 직관형의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 이렇게 하면은요, 어쩌고 저쩌고까지만 들어. 그 다음에 못 들어. 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핵심만 간단히 초점만 짠 얘기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들들인 경우에, 그림 검사를 하면, 막 그 입을 갖다가 이렇게 까맣게 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예. 그 아들한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짧고, 핵심만. 예. 아들아, 10일 날 우리 경주 가야 돼. 그러면, 예? 왜요? 이러면 하나씩 먹여줘요. 하나씩.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여기요. 예. 여기요. 제가요. 이게 멋있는 말로 좀 조리 있게 하려고 원고를 이만큼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원고 안 보고 그냥 할게요. 예. 여기 보세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저 주방에서 막 뭐 끓이죠? 그죠? 막 뭐 끓여요. 지금 막 뭐 하고 있어요? 끓어 넘치죠? 이렇게 끓어 넘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뭐부터 하세요? 불부터 꺼요. 예, 예. 막 달려가서 막 가스레인지 불 끄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뚜껑 열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넘치니까. 예, 예, 넘치니까. 예, 이거 넘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넘치고 나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 넘쳤어요. 넘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일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감정이 넘치기 전에 식히세요. 예, 여러분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갖고, 예, 꼴딱 넘어가면은요, 처리할 게 더 많아져요. 예, 여러분들 분노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감정이 막 폭발할 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확 터지는 감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뭔가 찝찝해, 뭔가 속상해,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쌓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닌데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감정을 찾아봐 줘야 되고 만나봐 줘야 되고 알아봐 줘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속상하구나.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예, 나를 조금 인정해주고 알아봐 줘야 돼요. 예, 그러한 것들이 이거를 끌어넘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갑자기 이제 전문가스럽게 이제 뇌사진을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예,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 동일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신묘막측하셔서 예, 우리 뇌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다고 배웠어요? 마음 가슴에 있다고 배웠죠. 예, 아이고 마음이 여기 있네요. 어떻게? 예, 예. 우리 뇌는요, 예, 보세요. 우리는 보통, 속상해. 여기가 속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속상한 게 아니라 여기가 속상한 거예요. 예. 우리 뇌는요, 여기가 동물뇌예요. 여기 동물뇌. 본능뇌. 이건 먹고 자고 싸고, 예. 여기 거룩한 자리니까 그거는 빼고, 먹고 자고 싸고, 예, 본능적인 거. 예. 그리고 여기가요, 예, 감정, 변연계라고 하는 정서, 감정을 처리하는 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가 대뇌피질이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호두처럼 고불고불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한 7, 8년 전까지는요, 전부 다 부모님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 IQ에 관심이 있었어요. IQ. 제가 지능 검사를 무지무지 많이 해요. 예, 최근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웩슬러 지능검사 5판으로 하고 있는데 16가지 하위 척도를 가지고 검사를 해요. 뇌의 여기 여러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예, 연구된 검사 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와 너무너무 똑똑해. 그런데 이 똑똑한 이 뇌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래서 7, 8년 전까지는 IQ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엔 IQ 소리 잘 못 들을 거예요. 뭘 많이 들으세요? EQ. 예, 이모셔널. 예, EQ 그래요. 왜 그럴까요?
MRI 과학, 의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MRI를 통해서 뇌의 움직임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뭐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게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뇌피질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아침에 막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예,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이제 남자분들은 좋아하시지. 잔소리하지 마라 이랬어요. 예, 그게 참 과학적인 게요. 뭐냐 하면 잔소리를 들으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죠? 불편하죠. 그 불편한 마음으로 가면 이 감정이 이 뇌의 변연계 쪽이요. 막 편안치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움직이질 않아요? 예, 대뇌피질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대뇌피질이 무슨 기능을 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예, 우리가 뭔가를 잘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뇌가 이 대뇌피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 변연계가 이 감정뇌가 막 나는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힘들어? 와이프가 자꾸 잔소리해서 나는 힘들어. 예,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은 가서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현장에서 일하거나 그럴 때 뭐예요? 안전하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아침에 깨우는 것부터 난리야. 나 깨우는 것부터. 아들아 좀 일어나라고 했지. 너 지금 학교 가야 될 시간이 어떻게 됐잖아 해가면서 막 계속 그런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짜증나기 시작했어. 빨리 씻고 나와서 밥 먹어. 밥 먹는데 먹기 싫어 이러면서 한 30분을 이러고 있어. 예.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안 먹으면 이거 다 치운다. 너 이따가 간식 없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런지. 예. 그러고서는 이제 뭐 또 가방 이제 들고 나가는데 너 알림장에 있는 거 준비물 가져가니 안 가니 막 해가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막 혼미해져 갖고 이제 막 그리고 학교에 가서 앉아 있으면 뭐예요? 예? 그러면 여기가 막 요동을 치면서 예?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예, 어리어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몇백만 원짜리 과외 안 시켜준다고 뭐 시켜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예,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잘 알아봐 주는 거. 안전하게. 예. 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나 뭐 여기 성수대교 붕괴나 지금도 예, 제가 이제 그 서울 적십자사의 재난심리 활동 상담사예요. 그래서 이태원 사건에다가 뭐 지금도 수시로 상담에 대한 그런 요청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PTSD,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그건 왜 그래요? 예, 마음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거랑 우리 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아빠가 안전하지 않게 해주면은요, 아이들은 애착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집이 뭐예요, 집이? 집이 힘을 얻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힘을 얻어요? 안전해야지 힘을 얻죠. 그렇죠? 안전해야지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여 더 힘들어 막 집에 있기도 싫어 막 뛰쳐나가고 싶어 막 이러면은 아이들이 새로 힘을 얻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냐고요. 집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들을 다 키우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예, 응애 하고 태어나서요, 예,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기잖아요. 예, 그러면 엄마 아빠 이렇게 품에 있다가요 계속 이렇게 안겨 있어요. 정상적인 아이는 안 그래요. 이렇게 계속 안겨 있지 않고요 막 비틀죠. 비틀어 갖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요 막 기어요. 기어서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예, 그때가 자기의 독립을 시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막 기어 나가요. 그러다가
뭘 갖다 딱 이상한 걸 봤어. 애들은 난생 처음 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서 딱 안기죠. 안겨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안정기지, 안정기지. 안정기지예요. 엄마의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딱 안아줬어. 나는 안전하다. 그 다음에 계속 또 안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속 안겨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른이 됐어요. 예, 다시 내려와요. 막 내려와서 아까보다요, 더 멀리 나가요. 그리고 걸으면 어떻게 돼요? 걸어요? 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는 것보다 더 멀리 나가요. 그래서 독립하기 시작하는 게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독립이 언제 일어나요? 예,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예, 우리 요즘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독립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예, 사춘기가 진입을 합니다. 예, 무슨 초등학교 2학년 후반이 무슨 사춘기요? 예, 우리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굉장히 빨라져서요. 예, 보통 초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근데 이거 획일적이지 않아요? 아이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시간은 가지만 제가 약간 팁으로 드릴게요. 예. 사춘기는 뭐다? 사춘기는 어른분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몸이 크는 걸로 제일 먼저 인식을 하세요. 몸이 가장 먼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뇌가 변하는 시기예요. 뇌. 예. 어린이죠. 어린이에서 어른, 이 중간이죠. 이 중간 청소년기가 사춘기이기도 한데, 이 사춘기는요, 뇌가 리모델링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델링 집 해보셨어요? 예, 공사하잖아요, 공사. 그죠? 죄다 다 뜯어 고치잖아요. 예, 어른의 뇌가 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시기라서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내 마음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몰라. 왜 짜증이 났다가 갑자기 휘거렸다가 왜 이 말했다가 왜 저 말했다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아빠가 그런다. 너 왜 그래? 이씨 하면서 이씨 막 이렇게 나와. 예, 그러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 못해요, 설명을. 요즘 애들은 어쩔! 그러지 않니? 어쩔! 어쩌라고! 그럼 어쩔! 이러잖아. 예? 왜?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때는 막 잡아 족치고 막 쫓아가서 너 왜 문 닫고 난리야? 막 이러지 마란 말이에요. 예? 문을 왜 닫아요? 여러분들 집이 막 지저분하고 막 어수선한데 누가 와서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 오게 하고 싶어요? 안 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뇌 속이 복잡한 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좀 시간을 두면서 정리가 되면 또 씩 나와요. 예. 씩 나오니까 예. 좀 아이가 얘가 지금 조금 그런 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이렇게 변형계가 중요하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예, 제가요, 예, 신호등을 거꾸로 제가 매달아 봤어요. 예, 어떻게 거꾸로 했냐? 요거랑 조금 연관 지으려고. 저 괜찮지 않아요? 저기요. 예, 빨강, 노랑, 초록. 예? 예, 예, 기억을 하세요. 빨강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빨강불에는 우리 친구들 빨강불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스탑. 네, 다 같이 시작. 스탑. 멈추세요. 빨강불에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빨강불에 말하지 않으려면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슬슬 뭐가 걸리는구나. 알아야 되죠. 알면은요, 멈추세요. 노랑불에는 어떻게 해요? 노랑불, 우리 친구들, 노랑불에는 뭐예요? 예? 뛰어요. 저 아버님, 어머님, 노랑불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우리 친구들만 해볼까? 기다리시오. 노랑불에는요,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야? 빨강불과 노랑불일 때는요,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스탑해요, 스탑. 예, 스탑. 그리고 초록불에는 어떻게 해요? 가요. 예. 우리 친구들,
청개구리구나. 청개구리구나. 그래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지. 이렇게 예, 초록 뿌릴 때 여러분들 제가 왜요? 이게 안전해야지. 이게 기능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가 아빠가 속상해할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속상해할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가 초록 뿌릴 때, 또 나의 뇌가 초록 뿌릴 때, 마음이 안전할 때, 마음이 어디라고요? 여기요. 마음이 안전할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공부한 걸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아이들 끼껏 공부해봐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교까지 뭐 공부 많이 해도 예, 아이들한테 진로 상담할 때도 그래요. 너 공부 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금방 끝나네? 그런데 우리가 그거 12년 공부해서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까지 써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할 것도 아니다. 결론이 그렇게 돼요. 그쵸? 예, 대학교까지 한다고 해도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한다고 해도 예, 우리는요 써먹는 게 더 길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 몇 년 전에 공부한 걸로 지금 살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이러하리라고 생각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공부하는 걸로 몇 년 후를 살까요? 20년, 30년 후를 살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궁금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에 과거 세대의 그러한 지식이나 그러한 상식이나 예, 그런 것도 사용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또한 예,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얘기할 때 궁금해 하세요. 너 왜 그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왜 그래? 이랬으니까 그러는데 아니 아무개 씨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예?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안 드나요? 예. 왜라는 말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에 이제 Why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 사고에서 Why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너 왜 그래? 이러면은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할 때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what을 쓰세요. what. 예, why가 아니라 what을 쓰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 생각이 궁금해. 아이의 생각을 궁금해 하세요. 아이가 뭔가를 했어요. 아이가 스스로 자꾸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자기가 독립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려고 할 때예요. 그러면 보세요. 부모님들께 제가 물어보죠.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여기 잠깐만, 예,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가 어떤 자녀로 크기를 원하세요? 아까 율동도 잘 하시던데. 예, 예, 어떻게 크기? 건강하고 똑똑해. 왜 컨닝해요? 여기 똑똑하고 그러니까 컨닝 좀. 예, 그리고요, 자녀가, 예, 좀 말씀 여쭤도 될까요? 자녀가 어떻게 크면 좋겠어요? 다 컸어요. 예, 다 컸죠? 네,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자녀가 어떻게? 이제 건강하고 착실하게 살면 좋죠. 예, 예, 그래요. 그렇죠. 예,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세요? 돈이 많이 벌. 예, 자녀 다 크셨죠? 예, 근데 예전에 우리 자녀가 어땠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어요? 정직하고 예. 욕심 없고 흑백 가리면서 살게. 예, 예. 정직하고 욕심 없고 흑백 가리면 살게. 지금 자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예, 예. 자녀가 어떻게 크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겸손하셔서 예. 자녀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어둡지 않게. 건강하고 어둡지 않게. 예.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만난 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요, 예, 정직하고요, 예, 그리고요, 자기 할 일 잘하고요,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요. 어디 가서 자기가 필요한 말들 하고요. 이런 얘기들 해요. 예. 그런데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요. 참 이렇게 약간 묘해요, 정말. 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자녀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예.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할까요? 어?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왜 너 이렇게 하니?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예. 그러면은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못해요. 예. 요즘에는요,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말 대꾸 하지 마.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자신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는데 너 아빠 그렇게 하라 그랬지. 너 왜 이거 안 해? 근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했다면 한번 궁금해 하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의 생각을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예.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을 표현해 주세요. 너가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가 말을 하는데 안 쳐다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 엄마 말을 소중하게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게 좀 기분이 나빠. 화가 나. 여기까지 하면 방임형. 그런데 그 다음에 예, 원하는 거를 얘기하세요. 부부 사이에도 아니면 우리가 누구 직장 동료나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쉬운 것 같으면 제가 뭐 일부러 여기까지 왔겠어요. 안 쉬우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요 우리 남편한테 예, 정말 많이 예, 제가 말로만 제 지식으로만 전하지 않고 저의 삶에서 적용해 본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애를 썼어요. 저는 정말 보수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아주 그냥 결정체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속상한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이렇게 힘든 거가 있어도 그냥 참아야 되느니라. 우리 친정 어머니는요 남편 우리 아버지 옆에서요 식사 끝나고 숟가락 딱 놓으시면은요 칫솔하고 양치컵 물 담아서 딱 대기하고 있었던 분이세요. 말 다 했죠. 겨울에 우리 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예 그때 마루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물 이렇게 받아다가 이렇게 이렇게 씻으실 동안 옆에서 수건 이렇게 들고 하사관처럼 계시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남편한테 사용했어요. 사용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여러분들 그러죠. MBTI를 어설프게 알아서 무슨 인간을 갖다가 뭐 16가지 박스에다 다 집어넣고 그래. 그렇지만 과학적인 거는요 그러한 성향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연구를 한 칼 구스타프 융, 이사벨 마이어스, 캐서린 브릭스 이분들도 이 지구상에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본다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예, 뭐예요? 뭐가 보이세요? 예, 손 보이고 또 리모컨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까만색. 여러분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이 똑같은 물체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물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거 리모컨이래요. 이렇게 보고요. 까만색 보고요. 여기서 제 손을 보고요. 저는요, 이 앞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사건에 대해서도요,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하고 해요?
저 사람도 내가 보는 거 똑같이 봤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예, 이상한 예,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너가 하는 그런 행동, 제 남편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자기라 그래 아직도 나이가 많은데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에휴,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내가 속상한데. 그런데 아, 그거 가지고 속상할 수 있겠구나. 그거 가지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당신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 그때 어떻게 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러면 난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절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꾸는데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내 남편을 좀 고쳐서 써야지. 내 와이프를 좀 고쳐서 써야지.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를 고쳐서 써야지. 이런 거 안 돼요. 그런데요, 뭐가 돼요? 예, 내가 다르게 반응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스를 만들 때 사과 주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재료를 뭘 넣어요? 믹서기에다가 사과를 넣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어요. 뭘 넣어요? 오렌지를 넣죠. 믹서기를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 상대방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할 때, 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은 믹서기다. 내가 재료를 이제까지 사과를 계속 넣어서 사과가 나왔다면 내가 오렌지를 먹고 싶으면 오렌지를 넣으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나름대로는 가장 조금 이해가 되게끔 예,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예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왔어. 예, 왔어. 우리 영감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왔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감정을 담아주는 거는 무엇이냐? 예, 감정을 담아주는 건 너는 소중해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너부터 아이부터 감정을 잡아주라 그랬나요? 아니죠. 예, 저는 지금 처음부터 계속 누구 감정을 찾으라 그랬어요? 나의 감정.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를 존귀하다 하셨고 하나님은요, 너를 위해서 내가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감정을 읽어주셨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너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같이 슬퍼하고 너가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 하셨는데 나 스스로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느낌이 안 와요. 왜? 나는요, 질그릇에 보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발끈발끈하지 않아요. 내가 비어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존귀하다라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바르르 떠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자식을 내가 존중히 여겨야지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존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집에서는 X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쌍심지를 켜고 막 달려들려고 하죠.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나. 나는 우리 아이를 얼마나 존중히 여겼나. 예,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예, 나를 소중히 하는 거 거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 나를 소중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소중한 것이 보이고요. 나의 감정을 담아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 보여요. 예, 내 감정이 내가 지금 슬프구나, 짜증나구나, 화가 났구나 이런 것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의 미세한 감정을 어떻게 다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애타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안 소중해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예, 우리 때문에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면? 그쵸?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너는 소중해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감정을 먼저 담아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감정을 담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감정을 담아주고 그리고 뭐예요? 너는 소중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너는 소중해 하고서는 너 왜 짜증내고 난리야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팁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달라요. 아들 키우는 여러분. 예. 그리고 여기 남자분 여러분. 예. 뭐 100%다 그렇진 않아요. 과학적인 거는 항상 예, 아주 많아도 95%. 예, 그래요. 그런데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뭐가 다르냐 하면요. 우리 뇌는 예,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그런데 좌뇌는 언어적이고 학습적인 뇌고 우뇌는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뇌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딱 인식이 되는 게 우뇌에서 딱 인식이 돼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언어화되는 것은 좌뇌에서 해요. 그런데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뇌량이 여자들은 넓어요. 그래서 8차선 도로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걸 갖다가 막 즉시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남자는 이 뇌량이 좀 좁아요. 한 2차선 도로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바로바로 이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언어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하면 뭐가 나가요? 이게 나가는 게 이게. 왜? 내가 막 이게 막 설명을 하려는데 여자는 와이프는 막 얘기하고 남자는 그냥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그냥 막 속상한데 이거는 얘기는 다 못하고 이유가 있는데 다 설명은 못하고 이러니까 뭐가 나가요? 이게 나가죠. 예. 그래서 언어적으로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이게 더 먼저 나가요.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막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잠깐 스탑. 예. 기다려줘야 돼요. 예. 아까 뭐예요? 빨간불, 노란불일 때 스탑. 예. 그리고 여자분들은 예, 말을 잘 할 수 있어도요. 좀 남자분들이 예, 뭔가 남자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뭔가 예,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예, 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 참고문헌 예, 예, 땡큐 감사합니다. 예.